안녕하세요. 강채원입니다. 네, 오늘도 어김없이 시장을 이끌어 나갈 핫 이슈 살펴보는 시간 준비해봤습니다. 매주 금요일 밤 11시 예병군 파트너와 함께합니다. 파트너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오늘도 주식 만사성 함께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난주 잘 보내셨습니까? 지난주 잘 보냈습니다. 예, 제가 시청자분들께 여쭤보니까 채원 씨가 나오지 않으면 보지 않겠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번 주에도 꼭 채원 씨와 같이 나오겠다. 그러니까 꼭 시청해달라 이렇게 당부를 드렸었습니다. 예, 지난주에 우리가 시장 점검하고 그리고 종목을 콕콕콕 집어드렸잖아요. 네, 오늘도 시장을 이끌어 나갈 핫 이슈 점검해보고 종목도 콕콕콕 집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난주 저희가 지난주 저희 업종 얘기하기 전에 먼저 시장 점검을 해보지 않을 수 없는데요. 예. 자, 코스피가 5거래일 연속 사상 최고가 경신하는 모습 이어가고 있습니다. 자, 그야말로 고공행진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자, 우리 시장 이번 주 어떻게 보셨나요? 예, 지난주에 사실 예측드리기로는 코스피 시장보다는 코스닥 시장이 우위에 있을 것이다. 채원 씨가 저희가 그렇게 말씀드렸는데 네. 사실 그렇지 못했습니다. 네. 코스피가 훨씬 강한 장이었는데 그렇다고 해서 코스피가 그렇게 또 좋았다고 볼 수도 없는 것이요. 지주사 성격이 강했던 종목군들이 좀 강하게 올라오다가 그다음에 다시 계열사적 성격이 강한 종목군들이 올라오다가 즉 종목별 순환매 장세가 일어났다는 것이죠. 그것 때문에 결국은 좀 혼란스러운 장이 아니었나. 오르긴 올랐지만 혼란스러운 장이었고 그에 비해 코스닥은 조금 지지부진한 그러니까 코스피의 상승에 비해서는 굉장히 미미한 장이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겠는데요. 지난주에 저희가 코스닥을 많이 좀 올라올 거라고 예상드렸는데 시청자분들께 죄송하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 출발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번 주 시장에 대해서 잠깐만 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네. 자, 코스닥 대비 코스피 강세장이었다. 이 부분 방금 말씀드린 부분이고요. 코스피 즉 지주사 관련주에 순환매가 일어났었다. 제가 방송에 출연해서 SK에 대해서 한번 강하게 설명드린 적이 있죠. 그러니까 초연결성 그리고 초지능성에 대해서 두 가지 다가 이제 SK 하이닉스, SK 텔레콤의 지주사 성격을 가지고 있는 SK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SK가 굉장히 장중 내내 강했습니다. 그러다가 장 후반에 가면서 조금 빠졌죠. 그다음에 코스닥은요. 감자, 분할 이런 이슈들이 중점적으로 올랐습니다. 사실 미온홀딩스라든가 이런 것들이 분할되면서 이번 주 장 큰 폭의 상승세를 보였고 그다음에 좀 이해가 안 되지만 감자했던 회사들이죠. 바로 셀루메드 이런 회사들이 또 오늘 금일 가격 제한폭까지 오르는 좀 이해 안 되는 그런 어찌됐든 그런 중심 종목의 상승이 있었다. 그 코스닥은 지금 이해 안 되는 장, 즉 비합리적인 구간이 조금 아직은 나오고 있다. 이렇게 좀 생각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 주에도 여러분들 다음 주 전망을 해드려야 되겠는데 여전히 다시 한번 강하게 코스닥을 외쳐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여기서 지금 코스피에서 또 코스닥에서 코스피를 잘못 갈아타시면 이것은 장고 끝에 악수를 둔다. 이런 표현처럼 그렇게 될 수도 있는 시장입니다. 사실은 정부 정책은요, 결국은 지금 굉장히 코스닥 시장이 좀 활성화될 수 있는 정책들이 많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소기업 상생 정책이라든가 이런 부분들 참고해 보신다면 이번 주에도 다시 한번 코스닥 강세장을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난주에도 저희가 말씀드렸다시피 이 새 정부 출범에 따른 정책 기대감 여전히 다음 주에도 코스닥 강세장 보일 것이다라는 점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여기까지 한 주간의 시장 저희가 점검해봤는데요. 자, 여기서 저희가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야심차게 준비한 퀴즈 이벤트가 있죠. 예. 자, 퀴즈 맞추시는 분들께는 USB, 우산 등 푸짐한 경품 준비해뒀으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릴게요. 자, 그럼 지난주 퀴즈부터 살펴보고 가야겠죠, 파트너님? 예, 지난주 정답부터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꼬리가 몸통을 흔든다. 즉 선물 시장이 현물 시장의 흐름을 흔들어내는 현상. 이것을 설명드렸는데요. 정답은 2번 웩도독 현상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퀴즈 당첨되신 분들이
15분 정도 됩니다. 예, 이분들에게는 상품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상품을요 한꺼번에 일괄적으로 보내드리니까 늦게 온다고 좀 생각을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설명드리고 이번 주 퀴즈 드릴까요? 이번 주 퀴즈도 부탁드릴게요. 예, 이번 주 퀴즈 여러분 결과적으로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당선되면서 지금 분수 효과에 대한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 저소득층의 소득을 늘려서 즉 이것이 소비 효과를 진작시키면서 고소득층으로 고소득층에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자, 이런 부분인데요. 네. 자, 보기를 좀 어렵습니다. 그죠? 근데 보기가 3가지 정도 있죠? 예, 보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자, 첫 번째 1번 버텀업입니다. 네. 그다음 두 번째 트리클 다운이고요. 네. 세 번째 트리클 업입니다. 자, 좀 어려워요. 그래서 힌트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우리가 지금 채원 씨하고 제가 지금 방송을 하면서 굉장히 업이 돼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업 돼 있죠. 자, 네. 업인데 보통 우리가 정답을 1번으로 잘 하지는 않아요. 보통 1번이 그렇습니다. 정답이 잘 되진 예, 않더라고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업인데 1번이 정답이 아니다. 뭐 이 정도면 거의 뭐 다 드린 거나 상관이 없는 네. 예, 마찬가지인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럼 힌트는 여기까지 드리고요. 자, 이벤트 참여 방법도 함께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와우넷 홈페이지에 접속해서 이벤트 배너를 클릭하신 다음 방송 게시판에 정답을 올려주시면 됩니다. 이벤트 참여 기간은 실전 매매 예병군의 주식 만사성 방송이 시작하고 있는 바로 이 순간부터 일요일 밤 12시까지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릴게요. 당첨자 발표는 매주 화요일 오후 6시에 해당 게시판을 통해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병군 파트너의 시장을 꿰뚫어보는 시간, 이슈 인사이트 시간입니다. 자, 파트너님, 지난주는 저희가 갤럭시 S8, 덱스 등을 통해서 지난주에 이 모바일 게임 산업에 대해서 얘기를 해봤는데요. 예. 자, 이번 주에도 시장의 핫한 이슈를 들고 오셨다고 들었습니다. 예, 그 전에 살짝 지난주에 콕콕콕 찍어드린 세 종목 있죠. 채원 씨 혹시 기억나세요? 네, 팅크웨어도 생각이 나고요. 예, 팅크웨어 맞습니다. 그리고 NC소프트죠. 예, NC소프트 맞고요. 그리고 루디엘이 들어갔던 종목이 있었는데 예. 자, 엔터메이트였던 것 같습니다. 야, 채원 씨 머리가 좋으십니다. 감사합니다. 예, 칭찬 일색입니다. 감사합니다. 예. 자, 이 세 종목의 흐름을 잠깐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엔터메이트는 굉장히 강한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오늘 저희가 출연한지 어떻게 알고 엔터메이트가 오늘도 6%대는 6% 정도 되는 급등세가 나왔고요. 주 중에는 상한가까지 올라가는, 즉 상한가에 딱 잠기는 모습까지 한번 보였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저희가 조금이라도 여러분들께 수익에 도움이 되고자 하는 종목들을 드리고 있으니까요. 오늘도 콕콕콕 집어줘. 요거 잘 관심 가지시고요. NC소프트, 그다음에 지금 팅크웨어 같은 경우는 박스권 내에서 움직이고 있죠. 큰 폭의 하락이 없었고요. 그다음 박스권 내에서 계속 움직이고 있다는 거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주에도요, 여러분 콕콕콕 집어줘서 진짜 콕 집을 만한 종목들을 여러분들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럼 이번 주는 어떤 업종 저희가 살펴봐야 될까요? 예, 채원 씨, 네. 북치기 박치기 아세요? 북치기 박치기 비트박스. 네, 예. 비트박스 알죠? 예, 그건 비트박스고요. 네. 예, 우리는 음악 프로가 아닙니다. 그렇죠. 예, 음악 프로가 아니니까 네. 우리는 자 이제 주식과 관계된 그렇죠. 종목을 살펴봐야죠. 비트박스가 예, 아니고 비트박스가 아닙니다. 최근에 핫 이슈가 되고 있는 이 비트코인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비트코인 아세요? 네, 뭐 가상화폐 이 정도는 저도 알고 있는데 예. 가상화폐의 가장 큰 장점이 들고 다닐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그렇죠. 어디서든 세계 어디서든 쓸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데 예. 또 반면에 가상에서의 화폐이기 때문에 조금 이 뭐랄까 불안감, 리스크 이런 느낌이 좀 있거든요. 저는. 돈다운 돈이란 느낌이 좀 안 드는 것도 없죠. 있습니다. 네. 예. 사실은 돈을 쥐고 쓰라 그러면 잘 못 쓰는데 네. 가상의 화폐를 쓰라 그러면 마구잡이로 쓸 수 있다는 거. 그럼요. 예, 그런 소비의 진작을 불러 과소비를 할 수 있다는 거. 그거를 좀 참고해 보셔야 되겠는데. 네. 자, 오늘 비트코인 최근에 핫 이슈입니다. 결국은 지금 최근에 2,500불, 즉 1비트코인당 2,500불까지 올라가는
즉 이번 5월달 한 달 동안만 88%가 올라가는 기염을 토했습니다. 네. 자, 이 무슨 코인이 있길래 이렇게 투자 가치로서까지 88%면 한 달 만에 88%. 그렇죠. 주식에서도 쉽게 거둘 수 없는 수익률입니다. 그죠? 그런 수익률을 기록한 이 비트코인. 그 비트코인이 왜 그렇게 인기가 있으며 그 비트코인에 또 적용되는 기술 바로 이 블록체인인데 이 블록체인에 대해서 기업들이 굉장히 관심이 많습니다. 새로운 신성장 동력으로 잡아가려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많은 세계의 유수의 그룹들이 이 블록체인 방식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있고 R&D에 투자를 하고 있다는 거. 이 비트코인의 가장 큰 장점들을 그들이 연구하고 있다는 것까지 오늘 한번 콕콕콕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고 보니까 요새 확실히 이 비트코인에 대한 얘기가 많이 들리는 게 최근에 또 핫한 이슈였던 랜섬웨어 공격, 이 해커들이 요구했던 게 비트코인이었다고 저도 들었어요. 예. 자, 그럼 비트코인이 뭔지부터 우선 저는 정확히 여쭤보고 싶은데요. 예, 비트코인 일반적으로 가상화폐입니다. 그런데 이 가상화폐가요, 2,100만 비트코인이라는 한정되게 이렇게 쌓여져 있어요. 근데 이거를 이제 채굴 방식이라고 하는데 결국은 어려운 수학 문제를 풀거나 그리고 그 컴퓨터 즉 기계를 돌려서 비트코인 채굴기라고 불리는 컴퓨터가 있습니다. 그 컴퓨터를 돌려서 이렇게 채굴을 하는 방식이에요. 채원 씨 리니지를 해보면요. 네. 자, 아이템을 얻기 위해서 계속 돌아다니죠. 그렇죠. 계속 돌아다니면서 아이템을 찾아야죠. 예, 그렇죠. 이 바로 비트코인도 컴퓨터를 계속 돌려서 채굴하는 방식입니다. 이 채굴이 되면 네. 이제 마이너, 즉 광부가 되는데요. 누구나 마이너가 될 수 있는. 그렇죠. 채원 씨도 비트코인을 가지고 있으면 마이너입니다. 그런데 네. 이걸 사서 마이너가 될 수도 있고, 그러니까 비트코인을 사는 개념도 있잖아요. 그죠? 그렇죠. 사서 마이너가 될 수도 있고, 채굴을 해서 마이너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컴퓨터 한 대당 자 어느 정도를 해야 1비트코인을 채굴할 수 있을까요? 그 기간. 네. 제 생각엔 얼마 안 걸릴 것 같아요. 뭐 컴퓨터로 채굴하는 거기 때문에 몇 초면 되지 예, 않을까요? 그러면 이제 이 비트코인의 가치가 뚝뚝뚝뚝뚝 떨어지겠죠. 그렇죠. 그런데 이 비트코인의 가치가 높다는 것은 결국은 채굴할 때 5년 정도의 시간이 걸린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가치가 높은 거죠. 네. 지금까지 총 2,100만 비트코인 중에 약 1,600만 비트코인이 채굴이 됐습니다. 그럼 이제 남은 건 약 500만 비트코인밖에 없다는 얘기죠. 희소성이 있네요. 그렇죠. 희소성 예리하십니다. 자, 그 희소성 때문에 지금 통화 가치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투자 가치로서의 개념까지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건 지금 중앙이 없어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이제 만들기는 만들었는데 그 사람조차도 명확하지 않습니다. 이름은 나오는데 그것이 사람인지 기업인지 그리고 누군지도 모릅니다. 사실 존재 자체도 없는데 어떻게 이 존재 자체도 없고 근데 이게 어떻게 활성화가 될 수 있느냐는 결국은 이 블록체인 방식이라는 특이한 시스템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인데요. 자, 우리가 비트코인 우리나라에서는 사실 아직 가맹점도 많이 없고 네. 사용하기가 조금 힘이 듭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 관심이 없었는데 세계적으로는 이 비트코인에 관심이 굉장히 높고 블록체인 방식에 대한 연구도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는 거 참고하시면서 자 이제 본격적으로 비트코인을 쏙쏙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후디비 파헤쳐 본다 그러죠, 그죠? 네. 우리가 경상도 후덕 디비가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비트코인 잠시 보면 비트코인의 언론사 반응이에요. What is Bitcoin? 자, 이 블룸버그에서 자, 이 기사는요, 사실은 4년 전 기사입니다. 4년 전 기사인데, 이 4년 전 기사에서 이미 비트코인은 단지 편리함이 아니다. 혁명이다, 레볼루션이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자, 이 4년 전 때 비트코인 가격이 채원 씨, 대강 얼마였을까요? 4년 전이면 뭐 한 10불? 지금 100불? 2,500불이니까. 그러면 한 1,000불 정도 되지 않았을까 하는데. 그렇죠. 네. 근데 그때 당시 가격이 200불밖에 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지금 10배가 넘게 상승을 했죠. 이번 달만 88%가 상승을 했으니까. 그러니까 정말 어마어마한 투자 가치죠, 사실은. 네. 그 4년 만에 이만큼을 기록했다.
그런 부분을 참고해 보시면 되는데요. 자, 이코노미스트에서도 마찬가지로 비트코인에서 유행이 아니다. 앞으로 점차 성장될 것이라는 부분. 그다음에 비트코인은 타임지에서는 완벽한 화폐다. 즉 우리가 이게 왜 완벽한 화폐라고 얘기를 하느냐면 시장에 돈이 막 돌지 않습니다. 네. 막 돈들이 어디 잠겨서 시장에 쓸 수 있는 돈들이 보이지 않습니다. 채원 씨, 네. 그러면 우리나라 한국은행이 어떻게 합니까? 시장에 돈이 없으면 당연히 한국은행에서 돈을 더 풀겠죠. 그렇죠. 돈을 풀죠. 네. 통화 가치를 조절하는 거죠. 네. 이 모든 국가의 이런 통화 가치들은 중앙은행, 즉 우리나라에서는 한국은행이고, 그렇죠. 일본에서는 뱅크 오브 재팬, 네. BOJ죠. 네. 그다음에 유럽에서는 유럽 센트럴 뱅크들이 이 통화 가치들을 조절을 합니다. 그렇겠죠. 그런데 이 비트코인은 통화 가치 조절이 어렵죠. 왜? 총 다 해서 2,100만 비트코인이 끝이니까. 그죠? 그렇죠. 그래서 이게 조절이 안 돼요. 그래서 오히려 투자 가치로서의 수단까지 존재하고 있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보겠습니다. 비트코인의 예전 기사인데요. Interest in Bitcoin grows on Wall Street. 자, 네. 우리는 이제 예전 발음입니다. 예, 좀 듣기 껄끄러우시더라도 그대로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월스트리트 조차에서도 이 비트코인의 성장에 흥미를 두고 있다. 이런 얘기였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계속 세계적으로 이 비트코인의 성장세 이런 것들에 관심을 가지고 있고 최근에 또 일본에서조차 이 비트코인을 바로 활성화하는 정책들이 나왔다는 거, 그 점도 참고해 보신다면 바로 우리 이웃 국가예요. 그리고 중국도 지금 비트코인이 어느 정도 활성화되어 있다는 거, 네. 가맹점도 좀 많다는 거, 그거 참고해 보신다면 자, 이거 비트코인은 오늘 분석해 볼 필요는 명확한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그죠? 네. 자, 다음 화면 보실게요. 자, 그럼 비트코인이 어떤 비교 가치가 있느냐에 대한 부분인데, 자, 바로 법정 화폐와 비트코인의 비교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화폐 형태로는요, 주화 화폐, 즉 법정 화폐는 여러분들 그 돈이 유형적으로 존재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들고 다니는 지폐, 그 다음에 동전 이런 것들이고요. 비트코인은 디지털상의 돈이기 때문에 사실은 유형은 없습니다. 그냥 디지털에서만, 즉 온라인상에서만 존재하는 가상의 화폐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흔히 보고 계시는 비트코인에 B자라고 적힌 이 동전 모양의 거는 그냥 상징적인 의미지 실제로 존재하는 돈은 아니란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적용벽규가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인데, 자, 법정화폐는 당연히 적용벽규를 가지고 있습니다. 유가증권법에 저촉을 받고 있죠. 그런데 이 비트코인은 자, 적용벽규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사용처는 조금 더 편리해요. 모든 거래에서 법정화폐는 모든 거래에서 쓸 수 있지만 이 비트코인은 가맹점밖에 쓸 수 없습니다. 발행기관도 중앙은행이라는 통화 조절 장치를 할 수 있는 것이 있지만 법정화폐들은요, 비트코인은 없습니다. 자, 어떻게 보면 채원 씨, 네. 어떻게 보면 굉장히 불편한 화폐예요. 그죠? 그러네요. 가맹점에서만 네. 쓸 수 있고 통제하는 기관도 없고. 예. 근데 투자를 했는데 투자의 수익은 높은. 네. 그죠? 그러니까 채원 씨가 한 10비트코인만 그러니까 그 3년 전에 들고 있었어도 그죠? 지금은 어마어마하죠. 예. 백을 하나 살 수 있는. 그렇죠. 예. 백을 후루룩 예. 겟할 수 있는. 네. 예. 득템할 수 있는 그 정도의 돈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투자 가치로서의 어떤 개념이 굉장히 강해요. 그걸 또 다음 화면 보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비트코인의 바로 장점인데요. 채원 씨, 네. 다시 또 물어봐야 되겠어요. 장점이 뭐 있을까요? 비트코인이 지금 방금 이때까지 쭉 얘기해 왔잖아요. 그죠? 네. 장점이라고 보면 가장 큰 장점은 아무래도 희소성. 그렇죠. 희소성이죠. 그렇기 때문에 네. 투자 가치가 있다는 것이죠. 그렇죠. 그죠? 투자 가치가 있다. 그다음 또 하나의 장점이 하나 있어요. 세계 어디서든 쓸 수 있는 점이 그렇죠. 있을까요? 제일 네. 큰 장점을 하나 콕 찍어가요. 시청자분들이 마음속에 확 와닿게끔 할 수 있는 장점 딱 하나 있습니다. 외국에 송금해 보신 적 있으시죠? 그럼요. 네. 네. 학교에서 공부할 때나 뭐 어머니 아버지가 송금을 해주시기도 하고. 그렇죠. 네. 근데 그리고- 수수료가
굉장히 비싸요, 이게. 그렇죠. 네. 그리고 외국에 여행 가실 때도 환전해가 가실 때도 환전 수수료도 굉장히 비싸죠. 예, 비싸죠. 네. 약 5천만 원 송금하면요, 약 50만 원 정도의 수수료가 들어간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비트코인은요, 비트코인 거래소를 통해서 송금하게 되면 그것이 1억이 됐든 5천만 원이 됐든 약 우리나라 돈으로 40원 정도의 수수료만 들어간다고 합니다. 몸에 확 와닿죠. 저기 그런 장점이 있어. 그리고 여러분들이 외국에 가실 때도 환전하실 필요 없이 그걸 그대로 들고 가셔서 비트코인 가맹점에서 쓰시면 그것은 환전 수수료 없이 그대로 쓸 수 있다는 것이죠. 이런 장점들이 있습니다. 거기다가 또 하나의 가장 큰 장점, 바로 이 블록체인이라는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채원 씨와 내가 마이너, 즉 광부라면 그 광부들은 서로 체인망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블록체인이죠. 바로 이 체인망으로 연결되어 있어서 이 광부들에 대한 부분들을 한꺼번에 해커들이 해킹하지 않는 한은 절대 이것이 해킹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가장 큰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지금 세계 유수의 기업들이 해킹에 어마어마한 비용을 쓰고 있죠. 보안에다가 바로 어마어마한 비용을 쓰고 있는데, 그것 때문에 블록체인을, 즉 이 비트코인의 블록체인 방식을 연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가장 중요한 장점들을 지금 몇 가지 살펴봤어요. 결제 수단 이상의 다양한, 즉 투자 가치, 그다음에 사회 가치 교환 관리 방식의 분산 시스템이기 때문에 보안이 철저하다. 즉 보안에 대한 부분들. 그다음에 글로벌 실물 경제 전반에 걸쳐 도입 시 수조 달러에 달하는 금융거래 수수료, 즉 수수료가 거의 발생하지 않는다고 말씀드렸죠. 그죠? 비용 절감이 기대된다. 자, 이게 가장 큰 장점이고, 또 기존 업무 전산 처리가 가능하다. 그러니까 지금의 어떤 시스템, 은행 시스템을 다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다음 네 번째로는 은행 계좌를 보유하지 못한 이번에 조금 전에 채원 씨가 얘기했던 랜섬웨어 그 테러범들은 은행 계좌를 못 보유합니다. 그죠? 나쁜 사람들이잖아요. 그죠? 근데 그 사람들조차 금융 거래를 영위할 수 있는 대체 수단이기 때문에 바로 이 랜섬웨어 공격자들이 비트코인을 요구한 것입니다. 네, 이렇게 장점이 있으면 또 단점도 있을 것 같은데요. 예리하십니다. 네. 예, 당연히 이제 단점을 짚어봐야 되겠죠. 네. 이미 단점은 우리가 지금 다 얘기를 했는데요. 네. 그 단점 바로 이 익명성이 보장되기 때문에 부정적 수단으로 쓰일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테러범들이 돈을 요구하고, 그죠? 그다음에 또 돈이 많은 사람들이 돈 세탁을 할 수 있는 방법이기도 할 거고, 그죠? 그러니까 악용될 수 있는 소지가 그렇죠. 있네요. 익명성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익명성. 그러니까 거래 자체는 굉장히 투명한 반면에 이름은 절대 알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저 마이너 이름이 채원 씨인지, 저 마이너 이름이 예병군인지 절대 알 수 없다는 것이죠. 익명성 자체가 보장되고, 결국은 내가 채원 씨에게 내 1비트코인을 팔면 채원 씨한테 또 넘어가죠. 그런 것들에 대한 투명성은 그러니까 거래 투명성은 굉장히 확보되어 있는 반면에, 왜? 컴퓨터로 왔다 갔다 하는 거니까요. 그죠? 투명성은 확보되어 있는데 익명성 자체가 보장되어 있다는 것.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범죄에 악용될 수 있다는 단점은 있습니다. 그다음에 온라인 거래소 계정에 있으면, 그 한 계정에 있으면 이게 약탈당할 수 있는, 즉 해킹당할 수 있는 위험은 조금 있습니다. 그런데 그건 이제 지금 거의 없어진, 예전에 도쿄에서 한번 이런 일이 있긴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이제 거의 불가능한 공격 자체가 되었다는 것, 더 체인망이 늘어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블록체인망 자체가. 그렇기 때문에 더 견고한 구조를 가지게 된 것이죠. 그때 당시까지만 해도 비트코인을 사용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없었기 때문에 블록체인망 자체는 약했고, 그러니까 해커들이 한 군데를 해킹할 수 있는 시스템상 오류는 약간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그것조차도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들이 이 블록체인 방식을 연구하는 또 한 부분이 된 것이죠. 자, 그다음 일본에서 지금 비트코인이 인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통화 가치 수단으로 인정이 됐는데, 네. 그러다 보니 일본에 이제 가맹점 수도 굉장히 많이 늘었고요. 일본의 이제 비트코인 결제 방식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릴게요. 엔화로 결제 금액을 입력을 합니다.
자, 이렇게 입력을 스마트폰에 하죠. 그러면 이 비트코인으로 환산된 QR코드가 탁 나옵니다. 그 QR코드를 자, 스마트폰으로 우리가 QR코드를 읽는 앱이 있잖아요. 그 어플리케이션으로 딱 읽으면 자, 소비자의 비트코인, 즉 이 스마트폰의 주인의 비트코인 계좌에서 인출이 돼서 비트코인 거래소를 거쳐서 바로 결제가 되고 결제가 되는 시스템이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굉장히 빠른, 즉 온라인으로 결제되기 때문에 굉장히 빠른 결제 시스템을 가지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아직까지는 체인망으로 연결되어 있다 보니까 1초에 그러니까 1초에 세계에서 1초에 약 7번밖에 거래가 되지는 않대요. 그래서 약간 폭주 사태가 일어나면 조금 거래 자체가 힘들어지는 경우도 있답니다. 그런데 이것조차 지금 보완이 많이 되어가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크게 신경 쓸 부분은 아닌 것 같고요. 그다음에 가맹점 수도요. 지금 굉장히 많이 늘었어요. 2016년도 6월 달까지 가맹점 수가 2,100개밖에 안 됐는데 일본이요. 그다음에 12월 달 16년도 12월 달은 벌써 4,500개가 됐죠. 그다음에 지금 2017년 12월 달, 그러니까 올해 12월 달은 약 26만 개 정도의 가맹점 수를 기록할 수 있다. 폭발적인 가맹점 숫자의 증가세,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비트코인이 거래도 활성화되고 그다음에 투자 가치로서도 있고 굉장히 장점이 많은 상황이 돼버린 것이죠. 자, 이 비트코인 이런 장점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국내는 아직까지 이 비트코인에 대해서 신문기사는 계속 나오는데 사실 비트코인에 대한 인식들이 조금 부족하신 게 사실입니다. 네. 그래서 그 인식은 부족해도 돼요. 사실은 그 나중에 생각해 보시면 되겠는데 단지 여러분들이 하나 주의할 점은 뭐냐면 지금 현재 비트코인은요 중앙이라는 게 없습니다. 중앙 조절 장치를 할 수 있는 곳이 없어요.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막 새롭게 생겨나는 비트코인들은 비트코인 아류작들이죠. 그런 것들은 사실 중앙이 존재를 해요. 만든 사람이 존재를 하기 때문에 더 찍어낼 수 있는, 즉 금융 다단계적 성격까지 지니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특히 투자에 좀 유의하셔야 된다는 거. 즉 비트코인이 올라간다고 해서 반드시 그 통화 가치가 같이 올라가는 것은 아니라는 점도 꼭 좀 참고하시면서 여러분들이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이제 비트코인의 장단점 그리고 일본 정부의 이 결제 수단으로의 합법화된 상황까지 저희가 살펴봤는데요. 예. 이 파트너님이 아까부터 비트코인에 대해서 얘기를 하시면서 이 자꾸 들리는 단어가 블록체인이라는 단어가 자주 들리는데 사실 저는 이 블록체인이라는 것은 오늘 처음 들어봤거든요. 예, 그렇죠. 그럼 블록체인에 대해서 좀 더 얘기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예, 바로 이게 바로 미래의 산업인데요. 이 블록체인 흔히 학자들은 이 블록체인을 두고 제2의 인터넷 혁명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얘기가 왜 나오느냐에 대한 부분인데 비트코인의 방식을 연구하다 보니까 비트코인이 왜 이렇게 2,100만 비트코인 가지고 이렇게 투자 가치로서까지 있느냐에 대한 부분을 연구하다 보니까 이게 굉장히 강한 보안성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보안 비용은 거의 지급하지 않는 보안성입니다. 그러니까 즉 각국의 이 비트코인 채굴자, 즉 마이너들, 그리고 비트코인 보유자, 이 마이너들, 즉 광부들이라고 불리는 이 마이너들이 서로 체인망으로 연결되면서 이것이 보안 체계를 딱 구축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지금 업체들마다 이 보안 비용에다 굉장히 많은 돈을 쓰고 있습니다. 사실상 특히 금융 쪽은 더더욱 그러할 것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 비용들을 절감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느냐를 정말 많이 연구를 해봤는데 그것이 이제 획기적인 방식으로 나온 것이 바로 이 비트코인의 블록체인 방식이라는 것이죠. 즉 마이너들, 즉 보유자들끼리의 연결되는, 즉 그 한 블록들이 이루어지는 체인들로 연결되는 방식, 즉 해커들이 쉽게 뚫고 들어올 수 없는 방식, 바로 이 부분 때문에 그러합니다. 그리고 사실 여러분들 뭐 NH 농협이나 뭐 최근에 사태가 있었지 않습니까? 지금 최근은 아니고 몇 년 전이죠. 바로 개인정보 보호 유출이라는 부분들이 있었죠. 혹시 그 채원 씨 그 기사 기억나시죠? NH에서 네. 개인정보 보호 유출이 돼서 큰일이었죠. 개인정보들이 네. 유출이 돼서 네. 큰 바로
사태가 한번 크게 있었죠. 그렇습니다. 근데 이 비트코인 아까 전에 제가 뭐라고 익명성이라고 얘기했잖아요. 네. 개인정보가 유출이 될까요? 익명성이 보장이 되면 당연히 개인정보 유출은 없겠죠. 예, 개인정보 유출이 된다 해도 내가 누군지를 모르죠. 그렇죠. 그러니까 가상의 이름이 존재할 뿐이지 그것이 누구인지 아무도 알지 못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 블록체인 방식은 오히려 익명성이 존재한다는 방식이기 때문에 오히려 더 세계적으로 각광받는 방식이다. 그리고 세계 각국에서 그냥 그 익명이라는 것이 존재하기 때문에 어디서나 쓸 수 있다는 또 장점도 가지고 있다. 즉 통화 가치로서의 수단, 거래세, 그러니까 수수료에 대한 절감 부분, 그다음에 해킹의 보안 비용 절감에 대한 부분들, 이것들 때문에 블록체인은 새로운 신산업, 즉 그들이 제2의 인터넷 혁명으로 생각하고 있는 신산업이 되어가고 있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그 부분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블록체인, 자, 뉴욕 베이스드 컴퍼니 R3 is developing technology for financial service industry. 즉 이게 뭐냐면 금융 서비스 산업의 기술 개발을 하고 있는 뉴욕에 근거지를 두고 있는 R3 회사, 여기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들이 투자 비용을 늘리고 있다는 것이죠. 그만큼 R&D 비용에 많은 투자 비용을 늘리고 있다. 그만큼 그 기업은 이것이 신성장 산업, 새로 떠오르는 산업으로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걸 그렇게 되게 된 원인을 한번 살펴보자고요. 자, 그 원인은 다음 장에서 보겠습니다. 블록체인의 바로 이 경제적 효과 때문입니다. 네. 비용이 많이 절감된다는 얘기죠. 그렇죠. 보안 비용, 말씀드렸다시피 이 체인망으로 보안이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결국은 해커들이 쉽게 뚫을 수 없다. 뚫어봤자 개개인들이기 때문에 결국은 큰 이익을 거둘 수 없다는 해커들을 무용지물로 만드는 그 방식이 바로 이 블록체인입니다. 그래서 경제적 효과가 있는데 맥킨지에서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블록체인 기술 금융 시스템 활용 시 고객 데이터베이스 관리 보안 등과 관련된 금융 비용 절감 효과를 연간 32조 원으로 봤습니다. 어마어마한 비용이죠. 이걸 절감할 수 있으니까 기업들이 앞다투어 신성장 동력으로 잡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런 여러 가지 기사들 보면 전부 금융 비용 절감이에요. 인프라 비용 절감, 그다음에 인프라 비용 절감, 거래 비용 절감, 그죠? 이런 전부 비용 절감에 대한 부분들. 그러니까 이 방식 자체는 결국은 제2의 인터넷 혁명으로서 비용 자체를 절감할 수 있는 방식이다. 그러니까 획기적인 절감 시스템이고 그리고 많은 비용이 들어가지 않는다. 이런 부분들을 참고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것 때문에 이 블록체인 방식이 굉장히 유명해진 거예요. 자, 블록체인의 바로 적용 범위인데요. 자, 지금 보시면 자동차 생태계, 그다음에 의료정보 생태계, 디지털 저작권 보호, 산업, 그다음에 메시업, 그다음에 IoT 산업. 자, 이렇게 여러 가지로 분류가 되고 있는데 이 가장 큰 공통점은 뭐냐 하면요. 바로 뭐겠습니까? 보안이죠, 보안. 이거에 관련된 보안입니다. 우리가 생태계, 즉 자동차 생태계에서도 결국은 우리가 차를 사게 되면 소유권 등록에 대한 부분들, 그죠? 세금에 관계된 부분들, 그 다음에 바로 이 보험에 관계된 부분들, 이런 것들이 존재하잖아요, 그죠? 그거를 하나의 내가 익명성을 가지고 있는 하나의 아이디를 가지고 거기에 모두 소유권부터 시작해서 등재가 다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기록들이 해커로부터 해킹을 당하게 되면 그 기록들이 빠져나가서 결국은 나에 대한 금융 부분에 대한 정보가 유출이 된 것이고 그것 때문에 내가 피해를 볼 수가 있죠. 그런 것들을 흔히 지금 하고 있는 범죄 집단들이 보이스피싱이나 이런 것들입니다. 그죠? 그런데 그런 부분들을 철저하게 막아낼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블록체인 방식이다. 그래서 우리가 그 흔히 생태계 이런 얘기를 쓰는 게 지금 바로 카카오라는 기업입니다. 네. 카카오 생태계 들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채원 씨? 네, 카카오가 모든 걸 지배하는 그 카카오 생태계. 그렇죠. 네. 카카오도 뭐가 존재하죠? 카카오뱅크가 있죠. 카카오뱅크도 있고 카카오뱅크도 있고 카카오페이도 있죠. 카카오페이도 있고. 그렇죠. 네. 그 카카오페이가
바로 뭐냐면 가상화폐죠. 네, 맞습니다. 이 비트코인하고 비슷한데 이 비트코인은 한정이 있다는 것이고 카카오페이는 한정이 없다. 즉 돈하고 바꿀 수 있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한정 없이 만들어낼 수 있다. 이것 때문에 투자 가치는 없었던 거예요. 그죠? 그런데 결국은 이 카카오 생태계는 뭐냐면 내가 카카오라는 그 안에서 내 모든 걸 해결할 수 있는 거예요. 바로 뭐냐면 카카오 택시도 부를 수 있고 카카오 대리운전도 부를 수 있고 카카오에서 쇼핑도 하고 그죠? 실제로 내가 지금 쥐고 있는 돈으로 쇼핑하는 것이 아닙니다. 카카오 안에 즉 생태계 안에 있는 그 돈을 가지고 즉 카카오페이 가지고 모든 걸 결제하는 시스템. 즉 카카오 생태계를 이들은 특히 카카오란 기업은 영위하고 싶은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외국에서조차 이 카카오페이로 모든 것을 결제하는 즉 그런 시스템으로 가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때문인데 결국은 이 블록체인의 적용 범위는 굉장히 넓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 블록체인의 금융 서비스 변화인데요. 이건 다른 거 살펴볼 필요는 없어요. 자, 바로 지급 결제라는 부분인데 실시간 국제 송금 환전 소액 결제 가능한데 수수료가 굉장히 낮다는 것이죠. 네. 아까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1,000만 원을 송금하든 5천만 원 송금하든 1억을 송금하든 우리나라 돈으로 40원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 즉 바로 수수료에 대한 세이브, 즉 수수료 절감 효과를 가져온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이 바로 블록체인의 가장 큰 장점이다. 그리고 그걸 블록체인이 이루어졌을 때 금융 서비스 변화가 이렇게 이루어질 수 있다. 요 점을 참고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화면인데요. 자, 전자금융 거래하고 비교를 한번 해보자고요. 기존의 전자금융 거래는 결국은 중앙 집중형 구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뭘 가지고 있어야 되죠? 지점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죠? 비용이 많이 들어가겠죠. 그 다음에 그러다 보니까 중앙 서버가 거래 공정 관리를 하는데 이 서버가 해킹을 당하면 대규모 사태가 벌어집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게 보안에 굉장히 취약하다. 해킹에 취약하기 때문에 보안에다가 막대한 비용을 쓰죠. 보안 비용을 쓰고 있다. 자, 그러니까 관리 비용이 높다라는 단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블록체인 기반은요, 중앙이 없어요. 그냥 망으로만 연결되어 있습니다. 초연결성이죠. 왜? 인터넷 다 있으니까. 자, 이런 여러 가지 인터넷을 사용하는 사람들이 다 망으로 연결되어 있는, 즉 초연결성, 즉 체인망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해커가 이쪽을 뚫고 들어가도 돈이 안 돼요. 여 하나 털어봤자 돈 안 돼요. 그죠? 그 다음에 정보 자체가 다 이 온라인상에서 여기서 돈이 여기로 넘어간 거, 여기 또 가게면 여기로 넘어간 것들이 다 투명하게 즉 보이기 때문에 결국은 해커가 해킹을 하더라도 뚫어내더라도 자꾸 경상도 사투리가 납니다. 뚫더라도 뭐 이런 얘기가 나오죠. 그죠? 자, 해커가 뚫어내더라도 결국은 크게 실익이 없는,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무용지물인 그런 시스템, 그것이 바로 블록체인 방식입니다. 그래서 이 분산형 구조이기 때문에 이 가능한 얘기고, 거래 정보의 투명성을 또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가능한 얘기고, 해킹 공격이 자, 힘들다가 아니에요. 불가능입니다. 자, 이런 장점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블록체인을 전부 다 연구하는 것이죠. 이 블록체인을 연구하는 쪽은요, 지금 세계 각국의 유수의 기업들이 다 이 R&D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앞서 살펴본 기사에 의하면 R3라는 그룹은 이 블록체인을 새로운 인터넷 혁명으로 보고 굉장히 많은 돈의 R&D 투자를 하고 있다는 점도 꼭 좀 참고를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비트코인 그리고 이제 블록체인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보다 보니까 자, 우리가 왜 이 업종에 주목을 해야 하나까지는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관련주들을 또 저희가 훑고 넘어가지 않을 수가 없겠죠. 예, 오늘도 그 관련주들을 짚고 넘어간 다음에 콕콕콕 짚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관련주부터 쭉 살펴보겠습니다. 자, 비트코인 관련주부터 먼저 살펴볼게요.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것이 SK텔레콤입니다. 바로 초연결성, 즉 우리가 블록체인조차도 뭐냐면 초연결성이에요. 그죠? 그 연결성인데 바로 코빗이라는 비트코인의 한국 거래소죠. 그 한국 거래소의 지분을 보유한 SK플래닛의 모회사가 바로 SK텔레콤입니다. 눈에 확 띄죠. 네. 그 다음에
그 마지막 종목으로 좀 넘어가 보면 매커스가 눈에 또 띕니다. 자일링스라는 이 비트코인 채굴 컴퓨터를 만드는 회사예요. 이 채굴 전용 비메모리 반도체를 이 회사에다가 판매를 하고 있는 회사가 바로 매커스입니다. 그런 부분들을 또 좀 참고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자, 그다음 바로 KG 모빌리언스 여러분 눈에 띄실 거예요. 이 코빗이라는 거래소의 본인 인증 보안 담당이라는 부분, 즉 보안에 큰 비용이 들어가지는 않지만 이 코빗 거래소는 보안성을 그래도 가지고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그 본인 인증 보안 담당을 하고 있는 회사가 바로 KG 모빌리언스다. 이렇게 좀 참고를 해보시면, 자, 비트코인 관련해서는 대강 이제 한 세 종목이 나왔어요. 그죠? SK텔레콤, 매커스, KG 모빌리언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 블록체인입니다. 이 블록체인은 연구개발비가 굉장히 지금 많이 들어갑니다. 물론 비트코인이라는 굉장히 사례, 즉 모범 사례가 있으니까 어떤 벤치마킹을 한다는, 즉 그 방식에 대한 벤치마킹을 한다는 측면에서 보면 크게 비용이 들어가겠다는 생각이 있지만, 이건 망 자체를 구축하는 거기 때문에 일반적인 기업이 이 R&D 투자를 하기에는 굉장히 무리가 따르는 그런 영역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대다수의 대기업들이 포진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SK텔레콤이 딱 눈에 띕니다. 그죠? 바로 비트코인 관련주였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 SK텔레콤이 바로 5G를 통한 초연결성, 즉 통신 사업을 하고 있다. 이 부분이 바로 블록체인에 대한 장점이고요. 그 다음에 삼성 SDS, 블록체인 자체도 이제 5G의 어떤 연결성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삼성 SDS가 가장 지금 블록체인 쪽으로는 많이 발전이 된 회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어느 정도냐면 기업용 블록체인 이미 제품이 나왔어요. 그다음에 그 플랫폼 자체가 나왔고, 블록체인 관련해서 다양한 특허권하고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빠르게 발전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자, 오픈 플랫폼을 개발한 회사가 있고, 전자증권을 발행에 성공한 회사가 바로 LG CNS인데, 이 블록체인에 기반의 금융상품이에요. 이 LG CNS의 지분 85%를 보유하고 있는 것이 바로 LG입니다. 지주사적 성격이 강하지만 결국은 이런 지금 앞으로의 유망산업, 이 블록체인 산업에서도 LG는 굉장히 강한 장점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다음에 삼성전자입니다. 아메리카 블록체인, 삼성도 이미 벌써 자회사 삼성 리서치에서 삼성 리서치 아메리카입니다. 이게 한 회사 이름이죠. 블록체인 온라인 거래 인증 기술을 개발을 하고 있다. 삼성조차도 앞으로 이걸 신성장 동력, 즉 새로운 산업의 영역으로 보고 있다는 점을 참고해 보신다면, 이제 진짜 좀 주목을 해봐야 될 필요가 있는 기술력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비트코인 그리고 이제 블록체인 관련주들까지 저희가 살펴봤는데, 이 생소한 업종이었는데도 관련주들이 굉장히 많아요. 자, 그렇다면 저희가 여기서 콕콕콕 집어드리지 않을 수 없겠죠? 예, 콕콕콕 집어드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눈을 부릅뜨시고, 그다음에 눈에 힘을 좀 주시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죠? 자, 바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SK텔레콤입니다. 5G 구축망. 결국은 이 블록체인 사업도 마찬가지고, 그다음에 이 비트코인도 결국은 온라인상의 거래죠. 그런데 이것이 이제 앞으로의 어떤 산업의 성장을 이루기 위해서는 굉장히 복잡다단한 부분들, 즉 5G에 대한 구축망에 대한 부분들이 있는데, 이것이 SK텔레콤 어느 정도 진척이 됐습니다. 5G 구축망이. 그다음에 비트코인 거래소 코빗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SK플래닛의 또 모회사가 SK텔레콤입니다. 그다음에 4차 산업혁명의 근간, 즉 이것은 제가 통신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인터넷 프로토콜 버전 4, 인터넷 프로토콜 버전 6, 이런 IPv4, v6에 대한 얘기들 지난주에도 잠깐 짚어드렸는데요. 그런 부분들 때문에라도 결국은 이 SK텔레콤은 주목을 받아야 되는 회사입니다. 사실은 지금 굉장히 저평가 구간에 놓여져 있습니다. SK 다른 대기업 관련주들이 다 이렇게 막 올라갔는데 이 SK텔레콤 빌빌거리면서 못 올라갔어요. 이유는 바로 문재인 대통령이 당선되면서 이 통신요금에 대한 제한을 두겠다고 하고 있는 부분들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을 떠나서 지금 SK텔레콤은 새로운 신성장 동력의 산업적 영역에 날개를 달아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것이 바로 통신요금 인상과는 즉 통신요금의 제한과는 상관없이 이 SK텔레콤의 기업 환경을 더욱 좋게 만드는 구조가 되어가고 있다는 거 참고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사실 다른 기업들에 비해 저평가되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자, 그다음 이미 개발 단계를 굉장히 많이 지나쳐 가는 회사죠. 삼성 SDS입니다. 블록체인 플랫폼 이미 명칭도 나왔습니다. 넥스레저라는 블록체인 플랫폼 그리고 디지털 신분증. 야, 이미 벌써 이 회사는 많이 갔습니다. 이미 그죠? 네. 금융결제 서비스의 사업까지도 영위를 하고 있다. 그러니까 자 이런 부분들은 이 회사는 벌써 이 블록체인 사업에 대해서 한 걸음 푹 뛰고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 점을 참고해 보셨으면 좋겠고. 자, 4차 산업 관련 기술도 보유하고 있어요. 스마트 팩토리, 빅데이터 분석, 인공지능, 스마트 물류까지 그렇게 하고 있다는 얘기죠. 그리고 이 종목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실적 대비 굉장히 저평가되어 있다는 것이죠. 자, 마지막 콕의 마지막. 네. 자, 세 번째 종목입니다. 바로 메커스입니다. 네. 비트코인 채굴 전용기기 개발사인 자일링스에서 피인수설이 살짝 돌고 있어요. 근데 이거는 사실은 루머일 가능성은 높습니다. 루머일 가능성은 높은데 이 인수설이 돌고 있다는 것 때문에 사실 최근에 주가가 좀 올라왔느냐 아니면 실적이 워낙 좋아요. 실적 성장세 때문에 주가가 올라왔느냐. 지금 이게 이제 뭐 하여튼 의문인데 어찌됐든 주가의 흐름은 지금 굉장히 개선되고 있다는 거. 그렇지만 큰 폭의 지금 상승세는 아직 못 기록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점도 참고를 해보셨으면 좋겠고 실적에 비해서는 절대적 저평가 구간에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요 세 종목 콕콕콕 집어드렸습니다. 다시 한번 짚어드리자면 네. SK텔레콤, 삼성 SDS, 바로 메커스까지입니다. 네, 여기까지 오늘의 성장 산업이었죠. 자, 비트코인 산업에 대해서 이슈 그리고 관련주들까지 살펴봤는데요. 자, 저희가 오늘의 복습 간단하게 한 번 더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뭐 웬 뜬금없이 밤에 새로운 동전 얘기냐 하시는 분들 계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세계적으로 주목받고 있는 지금 바로 화폐입니다. 비트코인.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오늘 좀 살펴봤고요. 아직까지 우리나라에서 아마 통용이 안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관심 영역 밖에, 즉 우리나라에서 크게 가맹점도 없고 이래서 관심 영역 밖에 있었습니다만 지금 세계적으로는 다 굉장히 큰 관심을 두고 있는 영역이라는 것. 즉 월스트리트나 이런 세계적인 뉴욕타임즈나 이런 기사들 보시면 비트코인 얘기는 어김없이 나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신문에서도 역시 마찬가지로 어김없이 나오죠. 그런데 이 비트코인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바로 이 비트코인의 방식, 즉 채굴 방식이고 그다음에 보안성이 굉장히 철저하기 때문에 이런 비용 절감이 가능한 방식, 즉 바로 블록체인에 대한 방식들이 대기업들, 즉 유수의 대기업들이 연구 개발을 하고 있고 여기에 R&D 비용을 굉장히 많이 쓰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이와 관련된 이미 많이 성장한 기업들보다는 이제 이것을 새로운 신성장 동력에 이렇게 날개로 잡아갖고 이렇게 날개짓을 할 수 있는 회사, 이런 회사들 봐야 되겠죠. 그래서 세 가지 종목 콕콕 집어드렸습니다. 바로 SK텔레콤, 삼성 SDS, 그리고 메커스까지 여러분 다음 주에 또 우리 지난주에 짚어드렸던 엔터메이터처럼 그리고 이번 주에도 한번 기대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실전 매매 예병군의 주식 만사성 오늘도 1시간 동안 열심히 한번 달려봤습니다. 자, 아쉽지만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 방송의 모든 정보는 투자 판단의 조언일 뿐 판단은 본인 스스로 신중하게 하셔야 한다는 점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럼 저희는 다음 주 금요일 이 시간 11시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